부모님들도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잘 못 키우는데 우리 선생님들 맡으셔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방학도 더 길고 근무 시간도 길고 네. 또 봉급은 너무 적고 네. 일은 힘들고 사중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잘 해주시는 분 감사드리고 이번에 유보 통합했죠? 네. 유보 통합하니까 조금은 낫죠? 아직 아니고요. 아직 아니에요. 정부 부처만 지금 통합이 되고. 네, 통합하면 조금 나아질 거고 네. 교육청에서 이게 이제 유치원하고는 같은 수준이에요. 정책이 아직 안 따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아지는 어린이집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유치원 수준으로는 바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아주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유치원까지 되는 이제 교육청에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격차가 나는데 그것도 앞으로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보 통합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지호가 어느 정도까지 좀 건조하게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요즘 엄마들은 4세기 옷이라고 들어보죠. 4세. 4살 때부터 고시고 4세 고시가 4살 때부터 수학 공부해가지고 교과대학 보내려고 수학 가르치고 4살부터 어린이 영어학교 영어하고 그래서 4살 때부터 막 학원에 뺑뺑이 돌리고 이렇게 하는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교육을 조금 더 정상화하죠.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 지금 빈 교실이 많으니까 학교 빈 교실 폐교를 하지 말고 그걸 그냥 어차피 건물이 다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애 봐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걸 늘봄이라고 생각하죠. 늘봄학교. 그 늘봄학교가 아침 일찍 엄마가 출근하기 전부터 엄마가 퇴근한 밤늦게까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이천에 가면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 직원이 10,000명이 넘는데 그 주로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작업이 있어요. 밤 10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 퇴근. 6시부터 오후 2시, 2시부터 10시 이렇게 3교대를 계속하는 거예요. 야간을 들어가면은 야간에는 애를 맡길 필요 없죠. 우리는 지금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하고 같이 해서 회사가 땅하고 건물을 짓고 우리가 이제 어린이 선생님들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이천에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와요. 끝까지 시골이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 사택을 지어줘요. 그 회사 기숙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선생님들 쓸 수 있게 기숙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와서 밤에 일해야 되니까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야간 수당이나 이런 거 봉급적 세제 선생님들 많이 해서 선생님들도 교대를 하고 밤에 일하는 선생님, 낮에 일하는 선생님, 오후에 일하는 선생님들도 3교대 같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냥 막 골치 아프다는 이거 운영하는 게 야간에 애 보고 막 이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없애버려요. 야간에 일하는 엄마가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삼성전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병원이 전부 3교대입니다. 그 병원에 나이트 밤에 들어가는 간호사도 사실 애 낳기 때문에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애 낳기가 힘든데
여기도 다 해드리기 위해서 아주대 병원 같은 데도 병원이 큰 병원에는 간호사들도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좀 직장 보육시설을 만들어 드리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엄마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러려면은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1대1, 영세 아들은 1대1로 선생님 한 분이 애 하나.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저 처제도 간호사인데 처제가 어린이집에 있어요. 그래도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인데 나중에 허리가 다쳐가지고 수술했어요. 애를 계속 안아줘야 되니까 이 허리에 직업병이 있죠. 허리가 나중에 디스크가 생깁니다.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애 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0세하는 1대1, 그 다음에 조금 뭐 1세, 2세는 뭐 2대1이든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 숫자를 확실히 늘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휴가 간다. 선생님이 뭐 아프다, 휴가 간다 이러면은 우리 지역의 보육 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예비 선생님들 확보하고 있다가 예비 선생님들 보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비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선생님 빠지면 그 자리를 메워드리니까 그럼 좀 선생님들 휴가를 갈 수 있고 또 괜찮으시면 출석 안 해도 되고 그런 지역 공동의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선생님들 좀 쉴 수도 있고 휴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어린이집 하나마다 다는 못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광명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선생님들 빠지면 네. 해드리죠. 네. 그거 처음에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걸 좀 더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처우 개선인데 이건 아까 말씀대로 유보통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기 숫자가 없으니까 계속 늘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할 때 한 거는 우리 엄마 아빠의 일가정 양립 그래서 애를 낳고 출산 보육 육아를 1년 6개월 엄마 1년 6개월 아빠 1년 6개월 3년을 하는데 이것도 늘려야 돼요. 부부 다 하면 3년인데 이것도 아마 적어도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2세 3세까지 그때까지는 이걸 좀 늘려줘요. 훨씬 더 늘려줘야 그 다음 그걸 하루씩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한 절반만 쓰고 오후에 또 출근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전부 나눠서 쓰고 많이 늘려드리고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수당인데 육아 보육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금 현재는 엄마 아빠 230만 원이 최고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특별하게 보급 많이 받는 거나 이런 경우는 최대 490만 원까지. 그럼 두 분 합치면 90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이것도 대폭 늘렸어요. 50% 내지 100% 전부 휴가도 늘리고 그 수당을 늘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아져요. 아, 그래도 애를 직접 한번 보자. 좀 휴가 내서 좀 하자 이런 거. 하여튼 애 키우는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 지금까지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일을 맡아주셨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박수.